네. 네. 아 요즘 제가 네. 이 3프로에 대한 또 각계각층의 리뷰들을 또 제가 수집하고 있거든요. 아 요거는 좀 제가 들을 만했습니다. 요즘 집요함이 좀 없어졌다. 집요함. 예, 뭔가 이렇게 뭐 딱 얘기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 모르는 거 끝까지 물어보고 물어뜯고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요즘은 뭐 그냥 뭐 준비된 거 그냥 쭉쭉 나가는 그런 느낌이라 조금 재미가 떨어졌다. 요런 얘기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거 좀 지금 다시 살려보겠습니다. 물어뜯어. 예. 아 이거 뭐 준비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게스트분이 준비한 게 10가지가 되더라도 한두 개 얘기하다가도 뭔가 궁금한 게 생기면 그걸 물어뜯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10가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하필 근데 박병창 부장님 나왔을 때 그 얘기. 예. 몇 개를 준비하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뭔가 애매하면 끝까지 물고 뜯을 겁니다. 이제 박병창 이사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한 시점 얘기하네. 모든 게스트 다 해당입니다. 네. 자 이사님 예, 준비 많이 하셨죠? 예, 좋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미국 시장부터 한번 살짝 보고 갈까요? 예, 뭐 공 기자님 지금 말씀 주셨지만 어제 나스닥 다우 S&P 500이 1.25, 1.7, 1.5% 하락을 했습니다. 보합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파월 발언 후에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하원 발언이 있죠. 근데 오늘 먼저 시장이 반영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오늘 밤에는 어제처럼 이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겠죠. 근데 네. 그 이후에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장중 내내 하락했습니다. 근데 이제 몇 가지 특징들이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50bp 금리 인상 부분하고요. 그리고 최고 금리 상향에 대해서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여기 지금 1월이라고 했는데 3월이고요. 3월 50bp 금리 인상에 대해서 그리고 최고 금리 상향에 대해서 이제 가능성을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3월이죠? 예, 3월입니다. 네, 1월 아니죠? 예. 네, 못합니다. 예. 네.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 위로 넘어섰습니다. 좀 전에 네. 보니까 5.01%예요. 이제 1980년대 이후에 이제 계속 2007년도에도 한번 이제 그런 분이 있었고 그리고 네. 나서 리먼 사태 발생하고 그랬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우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달러 인덱스도 같이 올라갔습니다. 105.6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하락을 했죠. 특징은 은행과 부동산이 더 많이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보시면 국제 수익률이 올라가고 기준금리 상승에 대해서 우려를 하면 나스닥이 더 많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나스닥은 어제 1.2% 하락했는데 다우는 1.7% 하락했어요. 상대적으로 IT나 커뮤니케이션 섹터는 좀 선방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보통 금리가 올라가면 이제 나스닥 기술주들이 주로 네. 좀 많이 악영향을 많이 받는데 네네. 오히려 그 반대 상황이 나왔다는 거죠? 예, 네. 이것도 하나의 특징이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5% 위로 올라서면서 그 은행과 부동산이 약세를 보인다는 점은요. 기준금리의 인상의 우려보다도 그것으로 인한 후폭포로 인해서 향후의 경기 침체를 얘기를 하면서 은행과 부동산이 약세되었다. 이거에 이제 시장의 이제 특징이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애플이 1.4%, 마이크론이 2%, 골드만삭스가 3%, BOA가 3.2%, 은행이 더 많이 하락을 했죠. AMD는 이 와중에 1.1% 상승을 했고요. 테슬라는 3% 정도 하락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1%, 그제도 1% 하락을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시장의 반도체 쪽이 전체적으로 약한데 우리 시장이 반도체가 약함에도 불구하고 선방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은 2차 전지가 강했기 때문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은 이제 파월 의장의 발언으로 하락했다.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우리 코스피는 0.03% 상승을 했고요. 2,463포인트. 코스닥은 마이너스 0.09%로 마감을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3,403억 정도 순매수했거든요. 그런데 외국 매수를 보면요. 삼성 SDI 1,300억, 포스코케미칼 1,300억, LG에너솔루션 910억, LG화학 590억. 네. 그냥 2차 전지만 샀습니다. 2차 그러네요. 전지. 네, 다른 쪽은 좀 팔고요. 그래서 어제 약법 시작을 했는데 2차 전지 강세로 인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 지금 불러드린 이런 종목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시장이 상승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들어서 나스닥 선물도 하락을 하고 상해종합 지수가 하락을 하고 그러면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종목들이 고점 매물로 인해서 윗꼬리가 달리면서 떨어지면서 종가는 보합권에서 마감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어제 산 거는 산 건 거죠? 예, 그렇습니다. 외국인들이. 예. 예. 반도체나 다른 쪽을 팔고 2차 전지로 집중해서 샀다라는 표현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특정 종목 강세로 지수가 견인됐다는 거죠. 그럼 시장의 퀄리티는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이런 부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만 가지고 올라가면 지수가 올라가면 지수는 올라갔지만
다른 투자들은 그렇게 좋지 않잖아요. 체감적으로. 그러니까 특정 종목만 올라가는 장이 되었기 때문에 퀄리티가 떨어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좀 아슬아슬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좀 드리고 있는 그 것이고요. 전까지는 계속 뭐 소재 뭐 이런 쪽이 달리다가 어제는 또 셀 업체들이 달렸군요. 그러면. 예, 전체적으로 뭐 같이 좀 순환하면서 움직이는 모습을 나타냈고요. 네. 그리고 코스닥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이런 지금 세 종목이 지난주 금요일날 급등했다가 하루 쉬었다가 어제 또 다시 급등을 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지수를 좀 견인하는 역할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을 좀 갖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상당 부분 아래에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추세적으로 이어질지에 대해서는 뭐 좀 다들 뭐 아직까지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이지만 그래도 좀 관심을 네. 갖고 있는 부분이다. 그리고 SM이 어제도 초강세였습니다. 갭상승해서 계속 올랐는데요. 뭐 당연하죠. 15만 원 예, 나왔으니까. 오늘 뉴스를 좀 가져왔는데요. 12만 원의 공개 매수 처음에 얘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다 15만 원 공개 매수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18만 원 공개 매수 지금 뉴스를 좀 뜨고 있어요. 그래서 SM 반대쪽에서? 예, 하이브 쪽에서 지금 카카오 쪽에서 15만 원 공개 매수잖아요. 완전 레이스 바꾸더 뭐 이런 거예요.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SM이 이제 강세를 보이는데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요 말씀을 드리는 거는 SM에 대해서는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으니까 여러분 다 이해하실 것 같고요. 그러니까 주가 자체를 설명드리는 것이 아니고 SM이 이런 뉴스로 인해서 이게 계속 올라가다 보니까 전체 지수를 끌어올리는 약간의 왜곡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그러니까 종목 중심의 일부 종목 중심의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표현을 드리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표현을 좀 아슬아슬한 그런 좀 움직임이 좀 나타나고 있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파월 의장 하원 청문회 보고가 있고요. 그리고 그 20일 라가르 총재의 연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유럽은 지금 미국보다 더 강력하게 긴축을 하려는 내용들이 지금 매파적 발언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네. 부분 때문에 환율이 막 움직여요. 유럽에서 매파적 발언이 나타나면은 그럼 유로화가 좀 강세가 되면서 상대적으로 그 달러가 좀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다시 또 올라온 부분은 어제 파월 의장의 발언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지금 왔다 갔다 하면서 영향을 준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ADP 민간 고용 지표 이거 고용 지표가 금요일 날 나오죠. 그 전에 먼저 나옵니다. 이게 지금 오늘 발표가 되고 이건 사전적으로 어느 정도 좀 감지할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시장에서는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고 연준의 베이지 발표가 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좀 이렇게 말씀 좀 드려보면요. 일단 기술적 분석 말씀을 좀 드리면 S&P 500이 지금 4,000포인트 위로 올라섰다가 어제 4,000포인트 살짝 아래로 떨어졌거든요. 다시요. 이 4,000포인트 올라섰다 떨어졌다를 3주 동안 하고 있어요. 3주 동안 계속 4,000포인트 위로 올라섰다 떨어졌다를 계속 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 얘기는 어떤 얘기일까요? 등락박스권에서 계속 그러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1월에 좀 좋은 반등을 줬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다우존스 산업지수는 1월에 저점을 하회하면서 떨어졌습니다. S&P 500은 1월에 상승폭의 한 반 정도에 떨어져 있는 상황이에요. 반락한 상황이에요. 나스닥은요, 1월에 상승폭에 옆으로 가고 있습니다. 밑으로 네.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가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거는 시장에 트레이딩을 하는 트레이더들은 이런 걸 봅니다. 예. 그러니까 시장이 어떤 뉴스가 나왔을 때 지수가 그리고 종목이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데요. 지금 연준의 긴축 속도 또는 기준금리의 고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노이즈를 계속 작용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다우가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의 특징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1월에는 다 같이 좀 올랐는데 예. 1월 좀 지나서 2월부터 보니까 다우는 떨어졌고 2, 3월 돼서요. 지금까지 보면 S&P는 중간쯤 반쯤 떨어졌고, 떨어졌고 나스닥은 안 떨어졌던 그 고점 얘기예요. 유지하고 있고. 예, 그렇다는 네. 얘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속해 있는 종목들이 그렇게 흐름을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부분 말씀드리겠고요. 네. 또 한 가지는 뭐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부분은 S&P 500이나 뭐 나스닥이나 다우는 뭐 떨어진 부분이 별로 없고요. 이게 단기적으로 떨어진 거고 전체적인 중기적으로 봤을 때 네. 이 지금 하락 추세선에서 벗어나서 움직였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하락 추세로 밑으로 떨어지느냐 아니면 정말 저점을 찍고 올해는 저점을 찍고 여기서 더 갈 거냐의 시험 기간이 이번에 지금 3월 말에 FOMC 회의와 4월에
그 실적 발표입니다. 그래서 3월 말과 4월 중순 정도에 이 추세로 확실히 하락 탈피할 것이냐 아닐 것이냐 이 부분의 시험 기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FOMC 회의의 결과를 나는 보고 거래하겠다라고 보수적인 분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거기에 따라서 그 FOMC 회의에서 25bp냐 50bp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나는 그래도 25bp로 갈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뭐 매수 관점에 쓸 수도 있는 거고요. 50bp의 관점으로 쓰는 부분들은 한 발 물러서서 보수적으로 거래를 해야겠죠. 그런 판단의 상황이 지금 되어 있다. 네. 그래서 시장은 이런 판단에 각각의 의견들이 있고 그리고 지금 말씀드렸다시피 기적으로도 하락 추세에 탈피하느냐 아니면 더 떨어지느냐의 시험 기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예. 시장은 여기서 등락하면서 변동성을 준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S&P 500도 4,000포인트에서 올라섰다 내려섰다를 반복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의 발언 후에 50bp 금리 인상 확률이 패드워치에서 67.5%로 상승했습니다. 이게 10% 이내에 있었어요. 직전에 파월 의장 발언 직전에 31%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은 50bp 금리 인상을 반영하지 못했다가 그것을 반영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어제 파월 의장의 워딩에서 굉장히 매파적 발언을 굉장히 많이 했지만 계속해서 뭔가 좀 피해갈 구멍을 계속해서 만드는 거죠. 이런 얘기들을 계속합니다. 고용보고서와 이번 주 금요일 날 그리고 다음 주에 있을 2월 CPI를 보고 결정한다 이라는 얘기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고용보고서보다도 이제 CPI가 더 이제 중요할 것인데 지금 시장의 컨센서스는요. 지난번보다 약간 내려온 정도로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그 컨센서스를 맞춰 나갈 것이냐가 이제 관건이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고요. 근데 요거는 불확실성인데 조금 시장에서 확실하게 받아들이는 것 하나는 뭐냐면 최고금리의 점도표는 소폭 상향 가능성에 무게를 좀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는 시장의 이제 조정 하락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이렇게 쭉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지 않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지금 FOMC 회의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금리 인상은 실적 발표 4월에 1Q 실적 발표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전체적인 시장은 여기서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눈치 보기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변동성이 있다라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우리 시장은 선물로서는 동시만기입니다. 그래서 어제하고 똑같은 워딩인데요. 그래서 동시만기에는 동시만기 수급으로 변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결과를 좀 보려고 하는 그런 네. 거래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옵션 거래에서 제가 잠깐 봤더니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지 않고 옵션 거래 지금 포지션을 잠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FOMC 회의 끝나고 위든 아래든 방향성을 잡으려고 하는 콜옵션과 풋옵션의 양쪽 매수, 양매수가 좀 요즘에 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변동성이 좀 있지 않겠냐. 이런 포지션을 좀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시장은 테마주 그리고 종목 중심의 시장 어제도 그랬고요. 계속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네. 뭐 이번 주에 계속 말씀드리는 것은 급등한 테마주들이 쇼커버링으로 인해서 올라온 수급적 요인으로 올라온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차익 매물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제도 윗골이 좀 달았거든요. 이미 갖고 있는 분들은 아래에서 샀기 때문에 이익의 폭이 좀 줄어드는 거지만 거기서 쫓아 들어가는 사람들은 이건 좀 주의할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부분도 좀 우리가 감안해서 지금 최근에 올라온 종목들은 좀 보자. 요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 더 중요하게 보는 거는 테마가 순환이 이어지지 않고 가느냐. 그리고 신테마, 새로운 테마가 나오느냐에 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테마 순환이라는 것은 전체 시장의 흐름을 보기 위해서 보는 것이고요. 그리고 새로운 테마가 나타났을 때는 우리가 직접 투자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새로운 신테마가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종목 잡기에 많이 여의도에서는 지금 집중하고 있다. 그렇게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슈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어제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는데요. 공교롭게 그저께 월가의 대표적인 약세론자죠. 마이클 윌슨이죠. 주가가 반짝 반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보고서를 썼습니다. 근데 전제 조건이 있죠. 반짝 가능한다는 거는 오래 가진 않는다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보시면 워딩에 네. 이제 장기적 의견은 여전히 부정적이다. 왜 밸류에이션과 기업 어닝이 전망이 부정적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네. 그러나
채권금리 상승세와 달러 강세가 주춤하며 일석으로 이 자리에서는 올라갈 가능성이 더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FOMC 회의에 25bp냐 50bp냐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겠죠. 이 워딩을 보더라도. 달러 강세가 잠깐 주춤하면 일시적으로 상승한다. 예, S&P 500 기준으로 4,000포인트 위에 계속 있다 보니까 지금 마이클 윌슨은 지난번에 있었던 4,200포인트를 볼 수 있다. 그 위로 볼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고요. 만약에 간다 하더라도 결국은 밸류에이션으로 인해서 다시 떨어지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데 네. 계속해서 아래쪽으로 보고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근데 여기에 핵심 포인트는 당연히 환율과 금리입니다. 시장은 무조건 시장 시황은 환율과 금리거든요.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뭐 일반적인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이클 윌슨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좀 가져와 봤고요. 네. 두 번째 뉴스는 저축은행에서 주택담보대출 중단 사태가 있다. 한국경제발 뉴스가 있었습니다. 어제 그림까지 나오고 그랬는데요. 저축은행 79건 중에 주택담보대출 취급은행은 20곳에 불과하고 연 10% 이상 금리가 85%, 평균 금리가 연 15%를 넘어서고 있다. 주택담보대출인데? 예. 아 그렇게 비싸요? 예,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축은행이기 때문에요. 뭐 그럴 수 후순위죠. 있겠죠. 후순위. 후순위이기 때문에. 후순위. 예, 후순위이기 때문에 주택 가격 하락 리스크가 은행에서 있기 때문에. 다 갖고 간 다음에 남는 거에 대해서 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내가 10억짜리 집이면 은행 대출을 한 6억 받고 추가로 받을 때 추가로 받을 때는 저축은행에서 또 해줘요? 해주긴 네. 예. 해줬었어요. 왜냐면 저축은행은 뭐 그런 걸 해야지 고금리로 해서 예. 리스크 테이킹 하는 거지. 은행에서 뭐라고 안 해요? 뭐라고 안 은행이 하죠. 무슨 관계가 어쨌든 있어요? 걔는 선순위니까. 예, 그렇습니다. 은행은 그런 거 전혀 문제 없어요. 자기는 먼저 갖고 가는데. 뭐. 그러면 저 뭐야 그 LTV니 뭐 이런 거 상관없네요? 아니 근데 아니죠. 그런데도 이제 저 LTV에 있습니다. 눌러서 하죠. 예. 저축은행도? 예, 있습니다. 그 가령 이제 어떤 걱정을 하는 거냐면요. 네. 주택 가격이 지금 좋지 않은 시장이 있기 때문에 이미 많이 하락을 했지 않습니까? 예. 그 핵심 지역 빼놓고는 많이 하락을 했는데 뭐 LTV 80% 만약에 은행에서 뭐 50% 주고 나머지의 20, 30%를 저축은행이 줬다. 근데 가격이 1억짜리가 8천만 원 떨어져요. 그러면은 받을 게 없잖아요. 그 원금이잖아요. 딱 그냥.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저축은행에서 중단한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표 한번 보시면요. 네. 저축은행의 신용대출 금리 그리고 주택담보대출 금리 이런 추이를 지금 보고 있는데 엄청 높죠, 사실이요. 엄청 높은 그런 상황이 좀 되고 있는데요. 네. 이걸 가지고 온 이유는요. 아침에 뭐 주식하고 좀 다른 내용일지 모르겠지만 이걸 가져온 이유는 과거에 고금리가 계속 유지된 상태에서 그것이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소위 한계 기업이나 또는 부채 리스크에 노출되는 개인들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우리 지금 현재 주식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그 소위 차별화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네. 빈입빈 부익부라고 표현을 하는 차별화 현상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주식만 바라보지만 그 전체적인 환경은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이 부분을 잠깐 이제 언급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네. 그리고 K배터리 3사 합계에서 글로벌 점유율이 23.2%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 똑같은 뉴스를 그 보도하는 언론사에서 서로 다른 시각으로 봤더라고요. 어떤 쪽에서는요, 중국의 반도 안 된다. 3사가 합쳐서. 중국 CATL이 33.9%고 BID가 17.6%니까 반도 안 된다. 굉장히 부정적으로 그렇게 좀 쓴 데도 있고요. 또 한쪽에서는 3사 합계가 전년 동기비 3.3% 상승했습니다. 특히 이제 삼성 SDI가 약진을 했어요. 전년 삼성 SDI 좀 7위에서 열심히 하더라고요. 5위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또 긍정적으로 쓴 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여하튼 간에 중국보다 상당 부분 우리는 지금 뒤처져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관점도 한쪽이 있고 한쪽으로는 부지런히 좀 올라오고 있다. 이런 뉴스를 좀 하고 있는 중국 거예요. 시장만 빼면 제외하고 나면 뭐 또 전 세계 1등이라는 그거야 뭐 당연하죠. 예, 네, 그렇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리고 국내 최대 배터리 전문 전시회, 전 이런 전시가 있는지는 몰랐습니다. 솔직히. 근데 인터배터리라는 2023이라는 걸 한다고 하네요. 코엑스에서요. 15일부터 17일까지 하는데 기존에 있는 것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관심을 갖는 건 뭐냐면 여기에 신규 진입하면서 뭘 하겠다라고 들고 나오는 기업들이 있을 수 있어요. 또는 여기서 신기술이 어떤 게 있다는 게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한번 가봅시다. 예, 요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를 네. 예, 요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어디서 그래서 하는데요?
코엑스에서입니다. 코엑스. 예. 그러니까 신기술이나 신규 진입 기업 이런 신고. 것들이 워딩이 나오면 요거는 시장에 바로 영향을 네. 줄 수 있습니다. 2% 보고 좀 가라 그랬다. 다음 주 수목금인가 보네 그럼. 네. 예. 그래서 집 옆에잖아. 네네네. 이게 이슈가 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예. 차량용 반도체 수요 증가한다는 월스트리트 저널의 뉴스, 우리도 뭐 이거 뉴스 계속 나오고 있었습니다. 우리 국내에서도요. 그런데 이런 워딩입니다. 반도체 수요 감소하고 자동차 판매 감소, 자동차 판매도 작년에요. 감소 중에도 차량용 반도체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전장용 반도체 기업 NXP 있잖아요. 네. 작년 매출이 25%나 늘었어요. 올해 1분기 전망도 15% 상향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르네사스 있지 않습니까? 네. 차량용 반도체가 작년에 40% 증가했고요. 퀄컴도 휴대폰 부분은 18% 감소했는데 차량용 반도체는 58%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엄청 늘었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이것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생산을 더 이제 신경을 많이 쓰겠다 이런 뉴스들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 차량용 반도체는 5나노 파운드리 또는 4나노 파운드리 공정이고요. AI 성능이 기존의 메모리보다 훨씬 더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에 이쪽에 더 반도체 기업들에서는 이쪽에 좀 가까이 있는 기업들이 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서 투자에 좀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차량용 반도체 쪽에 좀 더 특화된. 예, 그렇습니다. 근데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냥 메모리 반도체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제는 그런 시기가 이제 지나간 거잖아요. 네. 파운드리하고 이런 쪽으로 간 거잖아요. 시스템 반도체 쪽으로요. 네. 그리고 삼성전자 어제가 7일이죠. 어제 사업 보고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사업 보고서에 재고 자산이 1년 새에 약 11조 원 증가했다라는 발표가 있었고 또 이제 걱정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2022년 말 전체 재고가 41.3조 41.3조에서 52.1조로 20% 증가했다라는 거예요. 2021년 대비요. 네. 그런데 빨갛게 표시를 하는데 반도체 부문이 2021년 말 16조 정도에서 29조로 12.6조 증가했다는 거예요. 사실 반도체가 다 증가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전장은 한 24%, 디스플레이는 6.8% 증가했고요. 가전과 모바일은 오히려 9.8% 감소했다고 합니다. 가전과 모바일은 좋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재고 처리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걸 보면은 삼성전자의 반도체 부분의 재고 자산 이것을 어떻게 빨리 좀 해소하면서 그리고 다시 신규로 생산에 들어가는지 또 가격이 그것이 영향을 줄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삼성전자의 주가는 영향을 받겠죠. 네.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겠고요. 7번째 뉴스는 참 이걸 어떻게 우리 걱정스럽습니다. 왜 이걸 제가 걱정스럽게 생각하냐면요. 스파이 크레인이 뭐예요? 크레인 있잖아요. 크레인. 타워 크레인 같은 거? 타워 크레인이요. 네. 타워 크레인인데 중국이 거기에 센서를 장착해서 물류 정보를 유출한다. 그래서 이름을 스파이 크레인이라고 명명을 한 겁니다. 아니 그 항만에 있는 그 크레인들에 예. 센서를 달아서 예. 중국이 그렇게 한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의심을 한다라는 보도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 1위 크레인 기업이 중국의 GPMS라는 이 회사에 조사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에 제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그 중국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야, 이런 논리면 아이폰하고 테슬라가 중국 정보 수집해가는 거 아니냐. 야, 우리도 보복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한 거예요. 거기에 이제 참고로 애플이나 테슬라의 매출은 약 20%, 22% 중국에서 일어나지 않습니까? 제가 이걸 가져오고 온 이유는요. 나머지 워딩을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2017년 이후에 2018년도에 미국이 중앙은행에서 금리 인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3.2% 10년 만기 국채 수익률이 올라가고 그래서 시장이 그때 급락하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2019년도에도 계속 하락을 하는 동안에 가장 화두가 많이 된 게 미중 갈등이었어요. 그때. 근데 이번에도 지금 금리 인상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금리의 최고 금리에 이제 다가가면서 이 정도 어느 정도 하느냐 이제 몇 번 남았냐 여기까지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똑같이 그때는 비슷하게 이 미중 갈등에 대해서 또 부각되는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는 많이 나올 상황이에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굉장히 4월 많이 나오고 달까지 계속 있습니다.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아마 시장에서 굉장히 노이즈가 되고 네, 차이면 또 가서 뭐 그냥 있겠어요? 부담스럽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이제 우리 시황을 볼 때는 같이 봐야 된다. 그래요.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SM 지분 있잖아요. 처음에 하이브가 12만 원에 산다고 했던 거죠.
그 카카오가 15만 원에 산다 그래서 15만 원이 맞지 않습니까? 네. 14만 9천 원 그렇잖아요. 다시 하이브에서 18만 원에 공개 매수 검토한다는 뉴스가 그 또 보도가 나오고 있어요? 근데 네, 검토한다라는 그 보도를 좀 검색을 해보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이 있는 거죠. 예, 얘기들이 지금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얘기들 얘는 검토라고 제 표현을 드리는 거고요. 아직 뭐 그래서, 확실한 것 같지는 않고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점입 강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이걸 말씀드리는 거는 여기 이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것에 의한 이후에 어떤 영향을 주고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뭐 짧은 시간이니까 거론드리진 않겠지만 중요한 점은 이것으로 인해서 시가총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코스닥 지수의 왜곡 현상이 발생이 돼서 전체 지수의 주가 어제 같은 경우에도 빠진 주식이 많았거든요. 근데 지수는 좀 탄탄하게 움직이는 이런 그러네요. 현상이 나타난다는 거죠. 폭등해 버리니까. 예, 그런 부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김범수 의장은 또 뭐 폭이 없다 끝까지 가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해갖고 뭐 계속 레이스 하겠다는 얘기 같은데 이쪽은 안진아 연구원 한번 저희가 모셔볼까요? 안진아 일단 노코멘트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는. 저도 뭐 그렇긴 한데 이런 내용이 나와서 시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요. 이 주식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건 아니고요. 자, 우리 박병창 이사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내일 아침에 다시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